안녕하십니까, 대구의사 김땡땡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날에 딱 오셨을 때 바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폐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많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저렇게 치료해야 된다 말도 많고 방법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ASD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주류의학에서는 왜 불치병이라고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 과정을 하나로 설명드릴 순 없지만 여태까지 제가 정말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각종 검사를 하고요, CT, MRI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선생님은 간이 안 좋으시네요. 지방간이 있습니다. 간 경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 효소 수치가 높으니 술 드시지 마시고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십시오. CT 검사에 무언가 간에 혹이 있네요. 이거 수술로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병원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진료했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지만 기능의학은 이런 간이나 폐나 특정 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포 단위로 생각합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있죠. 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핵 안에는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포가 잘 살려고 하면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또 외부 환경도 맞춰줘야 되고, pH도 맞춰줘야 되고, 에너지도 줘야 됩니다. A라는 에너지를 주고요, 세포 안에 들어가면 B라는 대사물질로 바뀌고요, C, D, E 안에서도 수도 없는 변환 과정을 거쳐서 결국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A에서 B로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엔자임이라는 애가 필요합니다. 이 엔자임은 어디서 만드냐면 유전자에서 만듭니다. 이원 주문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유전자에서 그래요? 우리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서 이렇게 배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엔자임뿐만 아니라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 엔자임과 결합돼서 컴플렉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루면 A가 E에 딱 붙습니다. E는 B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각 단계별로 엔자임이 다 다릅니다. E2, E3. 관여하는 비타민도 다 다릅니다. 비타민 E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미네랄 2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미네랄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각각 엔자임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엔자임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엔자임은 on, off가 아닙니다. all, or, non이 아닙니다. 이 엔자임의 성능이 100% 성능을 내거나 66%의 성능을 내거나 심지어는 25%의 성능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THFR 검사를 해보면 이러한 엔자임의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엔자임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사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사 이상들이 결국 발병을 일으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ASD를 일으키는 겁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병이 생기고 어떤 친구들은 병이 안 생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태초에 무언가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친구들은 엔자임이 아무리 열심히 작용을 해도 25%의 성능밖에 못 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친구들은 66%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100%의 성능을 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엔자임은 유전자가 만듭니다. 이 유전자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전자가 잘못됐을 경우는 항상 이 엔자임은 잘못된 엔자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항상 100%의 성능인 엔자임이거나 어떤 아이들은 66%고 어떤 아이들은 25%의 성능을 내는 엔자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엔자임의 성능은 단순히 이 엔자임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결합이 돼야 작동을 합니다. 건강한 친구들이 영양제 챙겨 먹을 이유도 없고요. 이 친구들은 떨어져 봤자 90%고요. 이 친구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안 챙겼을 때 65%고 이런 친구들은 15%의 성능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곤란해지죠. 더 관리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숫자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친구들은 좀 심각한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영양제를 이렇게 한 움큼씩 먹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25%의 성능밖에 못 내지만 이 성능이라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해야 이 대사 이상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야 이 ASD가 발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마그네슘 하나, 엽산 하나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엔자임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엔자임이 최대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겁니다.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체크해 봤을 때 비타민 1, 비타민 2, 비타민 3 이러한 것들이 나오겠죠. 미네랄도 어떤 친구들은 2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3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조사해보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 리스트를 충분히 공급하자. 그래서 25%의 성능이든 66%의 성능이든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게 영양요법입니다. 단순히 마그네슘 하나, 무언가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풀로 빠지지 말고 모든 리스트를 풀로 공급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풀로 공급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사가 전환이 된다. 실제로 논문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엔자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전자가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가 충분히 공급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에너지 원천으로 A를 공급했는데 결국 대사 이상이 생기고 결국 발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A를 그만 주자. 이 A 주지 말자는 겁니다. 이 A 주지 말고 축을 바꿔서 지방과 단백질을 주자.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쓰자. 그동안 열심히 당과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대사를 했더니 대사 이상 생겼고 결국 발병했어요. 이거 되돌리려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영양요법과 이 에너지 소스를 바꾸는 더 이상 당 주지 말고 더 이상 탄수화물 주지 말고 지방과 단백질로 바꾸자. 이게 식이요법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썼을 때는 이 전환 과정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훨씬 청정 에너지예요. 산화 스트레스도 적고 염증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러니 식이요법, 영양요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적어도 뇌 발달 시기만큼은 피해갑시다 이거죠. 피해가자. 계속 탄수화물 먹이고 영양력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대사 이상 생길 거고 계속 뇌 발달 시기에 뇌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해
발병이 되는 게 ASD의 병인론이다. 또 이 세포가 잘 자라려고 하면 무언가 톡신이 제공되면 안 됩니다. 이 톡신의 소스는 중금속일 수도 있고요. 먹는 거일 수도 있죠. 농약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또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긴다면 결국 톡신이 만들어지니까. 또 세포를 공격하는 거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이 또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뇌 발달 시기에 적어도 대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영양요법으로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될 수 있으면 대사 이상을 줄이고 ASD 발병을 피하자. 또 기존의 당을 이용하는 대사를 고집하지 말고 이미 뇌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굳이 고집하지 말고 지방과 단백질을 주로 이용하는 식이요법을 함으로써 ASD를 피하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유전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중금속이든 먹는 거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톡신을 차단하자.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차단하자. 적어도 뇌가 발달되는 이 시기만큼은 피해가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자폐 치료법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모님들 또 막 어디든 가갖고 유전자 검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하시면 거의 정상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자폐와 연관된 유전자, 강하게 연결된 유전자와 뭔가 가능성이 있겠어, 뭔가 가능성은 있겠어, 이렇게 약하게 연결된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 검사한들 못 밝혀냅니다. 또 간혹 이렇게 강한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하지 마시라. 해봤자 치료법은 똑같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벌써 포기합니다. 제가 늘 한 번의 기회는 있으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것까지 설명해 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요. 하여튼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유전자 구성이 이게 프로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엑손이라는 게 있고요. 또 중간에 인트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엑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엑손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 엑손은 저나 굳이 피를 안 나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엑손은 비슷해요. 이 엑손은 똑같아요, 거의. 이 엑손은 종을 넘어서 원숭이도 우리 인간과 비슷합니다. 이거 검사해봤자 거의 비슷하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거는 다 인트론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뉴렉신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ASD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뉴렉신이라는 거는 엑손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전사가 돼서 뉴렉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인트론 부분은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이게 뉴렉신이 되는 거고요. 인트론에서 이 빠져나간 얘네들이 수도 없는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이 수도 없는 베리에이션은 주로 레귤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뉴렉신이라고 하는 애가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또는 못하도록, 아니면 뇌에서는 뉴렉신이 잘 작동하고 간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도록 이러한 레귤레이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결국 우리가 눈, 코, 입도 다르고 또 ASD 아이들마다 표현형이 다 다르고 증상도 다 다른 이 원인 자체는 이 레귤레이터가 되는 인트론의 베리에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왜 의미가 없냐면 이 엑손 검사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요. 결국엔 이 인트론이 잘은 모르지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베리에이션에 의해
의해서 이 레귤레이션이 무언가 잘못돼서 엔자임을 잘못 만들어내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는 엔자임의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큰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한 움큼씩 영양제를 먹고, 왜 맛있는 사탕 안 먹고, 초콜릿 안 먹고, 마이쮸 안 먹고, 케이크 안 먹고, 오로지 고기 먹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못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거는 정말 많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뇌가 태초에 어떻게 발육되면서 신경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뻗어나가면서 또 어떻게 분화가 되고, 분화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고,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심지어는 자폐의 역사까지 다 공부하고 어떻게 좀 쉽게 설명드릴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 떠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제 아들도 키우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방법들로 자폐에서 구해졌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일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이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르지 말아보자. 우리 시작. A B C. 다시 A B C D. 안돼. 시작. H I J K. 얼른 해봐. 시작. A B C D E F G H I J K. 너랑 안 놀아. 너 희원이 노래도 안 불러준대. 가. 너랑 안 놀 거야. 가. 누구야 아빠? 빨리 가. 싫어. F D H I J K L P 크게. Q R S T O V W X Y Z. Now I A B C Next time. 타후 want 원 to sing. 희원이 이리 와. 일로 와. 보자. 화면에. 아들. 떴다. 내가 라라라 라라라 피나라라 어리기 내가 라라라 라라라 피나라 아니 토마토도 해봐. 선풍기 노래 해줘. 네네네 아르게 허프기를 하두고 있다죠 어린이와 호랑이가 물어갔어 선풍기를? 허프기를 물로 갔어. 진짜? 선풍기 날개 뜯어갔어 호랑이가? 응. 어떻게? 왜? 어? 뜯어 갔어. 그럼 아빠 컴퓨터 노래 해줘. 네네네 한장에 아빠부터를 안들고 있어요. 어린이와 허와트 아빠부터를 안 찍고 있어요. 아빠 컴퓨터를 갖고 있어? 호랑이가? 응. 어머.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틀꽉 에디 가다 응. 키보드 가다 레이다 컨테이너 물러다니는 애가 나와요. 나는야 몰라요. 나는야 이거 몰라요. 나는야 피 몰라요. 나는야 몰라요. 나는야 와이 눌러요. 와요 몰라요. 나는야 K 눌러요. K 어딨어? 케이하게 K 찾아봐. K 눌러요. 으악!
어딨어? K 어딨어? K 어딨어? 거기 있구나. 찾았다. A B A 이거는 이제 시작해보자. G 희원아 봐봐. A S D F G. A B C D. 아유 고장 날 것 같아 희원아. 그러면 나는야 여기 몰라요. A 눌러요. 나는야 이 이거 뭐야? 블레. 응. 나는야 블레 물렀어. 블레를 물렀어. 뽐내는 키보드. 키워드. 아빠 하부터 다시 찍게. 어. 이타. 아이고야. 아유 무거워라. 아이고야. 아빠 컴퓨터 고장 내키면 안 돼. 아타. 어. 희원이 노래 하나 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는 내 키우니까 달라있다. 어쩌면 물론 나는 허브터가 애만 애가 나와요. 나는야 이제 몰라요. 나는 야 이거 몰라요. 나는야 빼빼로 몰라요. 근데 키보드